서울평생교육봉사단과 함께하는 역사가 쉬워지는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바른 자세로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시간에는 조선시대 얼굴 단장에 대해 배울 거예요. 곱게 단장. 오늘의 주인공을 맞춰보세요. 빠르게 휙 지나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집중하시고 시작해 볼까요? 무엇이 지나갔죠? 한 번 더. 무엇인지 잘 보이나요? 네, 바로 로션이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다음. 한 번 더. 무엇인지 보이나요? 네, 이것은 눈두덩이에 색깔을 칠해서 예쁘게 할 수 있는 아이섀도우였습니다. 이번엔 무엇이었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화장 도구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립스틱이었습니다. 립스틱, 아이섀도우, 로션, 파운데이션 이런 도구들은 언제 필요한 것들이죠? 무엇을 하기 위한 물건일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모두 화장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죠. 그러면 이번 시간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두 잘 알겠죠?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얼굴 단장에 대해 배우고 조선시대 왕실의 화장품을 담은 도자기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화장품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배울 거예요. 와, 기대되는 시간이죠? 오늘도 재미있는 역사놀이 시작하겠습니다. 부릉부릉 출발! 화장이라는 말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화장이란 연지분 등을 바르고 매만져 얼굴을 곱게 꾸미는 치장 행위라고 합니다. 화장은 사실 우리나라 고유의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유의 말은 장식, 단장이라고 합니다. 장식은 화장뿐만 아니라 몸 치장까지 화려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단장은 사람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수한 화장을 말해요. 고조선 시대 때부터도 피부 미백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쑥과 마늘에 피부를 맑게 해주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쑥 달인 물에 목욕하면 피부를 희고 건강하게 해주고 마늘과 꿀을 섞어 얼굴에 바르면 얼굴에 주근깨 같은 것을 없어지게 해준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쑥과 마늘 이야기를 들으니 무언가 생각나죠? 고조선, 쑥, 마늘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어요. 네, 맞아요. 곰과 호랑이죠. 여러분은 단군 신화를 알고 있죠? 단군 신화에서는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100일을 견뎌낸 곰이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는 곱고 흰 피부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지금과 다르지 않죠?
고구려 수상리의 고분 벽화예요. 고구려 시대의 무덤이죠. 고구려의 귀족 여인들은 이렇게 뺨과 입술에 빨갛게 연지곤지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눈썹에 까맣게 그려져 있는 것이 잘 보이죠? 남자가 화장을? 지금은 남자도 피부 미용과 화장에 관심이 많죠? 옛날에도 남자들은 화장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화장을 했는지 함께 볼게요. 신라시대 화랑의 모습이에요. 화랑도라는 단체는 신라시대 청소년으로 조직된 단체예요.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이라는 뜻이죠. 화랑과 낭도가 합쳐져서 생긴 말인데 이끄는 사람, 즉 반장과 같은 사람을 화랑, 그를 따르는 사람은 낭도라고 했어요. 여기서 화랑만 화장을 했어요. 우두머리는 더욱 아름답고 권위가 있어야 했거든요. 화랑들은 자신들의 품위와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고 해요. TV 드라마에서도 화랑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죠.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화랑의 모습이에요. 얼굴은 하얗게, 눈 주변은 빨갛게 표현이 되어 있죠. 꼭 아름다움을 위해서만 화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랑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맹스럽게 싸웠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화랑 관창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다루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의 화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선시대에는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의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같은 시기에 중국은 얼굴에 하얀 분을 두껍게 바르고 눈과 입을 작게 그려서 창백한 느낌을 주는 화장을 했었고, 또 일본에서는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조선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조선시대에는 백옥같이 희고 깨끗한 피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머리에 얹는 검고 풍성한 가채와 대비되는 환한 피부를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그림이에요.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떤 여인을 아름답다고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림이죠. 어려 보이는 얼굴에 가느다란 실 눈썹, 쌍꺼풀이 없는 눈, 자그마한 입, 앵두같이 빨간 입술 등이 조선시대 미인의 기준이었다고 해요. 얼마 전 영조의 딸인 화여봉주의 무덤에서 화장품이 발견되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무덤에 아꼈던 물건이나 귀한 물건을 같이 넣기도 했는데요. 무덤에서 화장품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화여봉주가 자신을 가꾸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화장품 덕분에 조선시대의 화장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되었죠.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아름답게 가꾸셨던 화여봉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화여봉주의 단장. 화여봉주는 영조의 7번째 딸이에요. 화여봉주는 영조가 무척 아끼는 딸이었죠. 화여봉주는 영조가 가장 사랑했던 영빈 이씨의 딸로 어머니를 닮아 아주 예뻤어요. 화여봉주는 11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어 아버지 곁을 떠나 궁을 나가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화여봉주는 외모 가꾸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물에 아주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매분구가 오는 날만을 기다렸어요. 매분구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바깥 세상의 이야기도 들려주어서 화여봉주는 매분구가 오는 날을 무척 좋아했어요. 봉주님, 이번에는 중국에서 아주 좋은 물건이 들어왔어요. 한번 보세요. 어머, 매분구는 이렇게 신기한 물건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다음엔 더 일찍 와, 응? 예, 옹주마마, 다음엔 꼭 일찍 옵지요. 하지만 화여봉주는 20살이 되던 어느 날 조선시대에 가장 무서웠던 전염병인 홍역에 걸리고 말았어요. 화여봉주는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온 것을 느끼고 단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주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버님을 뵐 수는 없다. 공주님! 나의 이런 병약한 모습을 보시면 아버님이 더욱 슬퍼하실 거야. 깨끗한 모습으로 아버님을 뵈어야지. 이렇게 화여봉주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단장을 하여 곱디고 온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단장하는 것을 좋아했던 화여봉주의 무덤에서 화여봉주가 사용했던 것이라 생각되는 화장품 명기가 발견되었어요. 명기 안에는 내용물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화장품 재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화여봉주의 화장품을 함께 볼까요? 사진 속 파란 물감으로 그린 청아백자들은 단장하기를 좋아한 화여봉주의 화장품들이에요. 2016년 경기도 남양주시 화여봉주의 묘에서 발견되었어요. 우리 역사상 12종의 청아백자와 청동 거울 등이 나온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더욱 놀라운 일은 화장품 용기 안에 화장품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화여봉주의 화장품 용기 속에 어떤 화장품이 담겨 있었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발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기 안에는 미안수가 있었어요. 수세미를 이용하여 만든 미안수는 지금의 스킨 토너와 같은 것이었어요. 세안을 깨끗하게 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미안수를 발라 피부를 곱고 촉촉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하게 정리되면 이제야 얼굴에 분을 바를 수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 온 이 용기 안에는 갈색 덩어리가 들어있었어요. 면약이라고 합니다. 씨앗의 가루와 밀랍을 섞어서 만든 지금의 크림이나 로션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 용기도 일본에서 온 것인데요. 여기엔 하얀 가루가 있었어요. 연분이라고 하죠. 쌀과 좁쌀을 갈아서 만든 연분이 담겨 있었어요. 연분은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지금의 파운데이션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중국에서 온 분체 풀꽃무늬 잔입니다. 여기에는 적색 분과 도장이 발견되었어요. 적색 분은 연지라고 합니다. 홍화꽃 가루를 만들었다가 동그랗게 뭉쳐서 보관하고 살구 복숭아 씨의 기름을 섞어서 솔로 그리거나 도장으로 찍었어요. 이 용기 옆에 도장이 보이죠? 지금의 립스틱과 같아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연구 중이지만 눈썹을 까맣게 그려주었던 미목일 것이라 추정합니다. 미목은 달개비 꽃잎을 태운 젤을 기름과 섞어서 만들었어요. 지금의 아이브로우 펜슬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가늘고 단정한 눈썹은 단장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조선의 미 기준이기도 하죠. 눈썹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눈썹을 잘 그려야 화장이 완성되거든요. 다시 화요봉주의 화장품으로 돌아와서 화요봉주의 화장품 명기 중 딱 한 가지만 우리나라 도자기예요.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이 도자기의 이름은 청화백자 칠보무늬 팔각호예요. 이름도 참 길죠? 바로 이 도자기입니다. 다른 도자기들은 중국이나 일본의 것인데 당시 중국이나 일본은 화려한 화장을 좋아했기 때문에 화장품 용기도 화려했어요. 우리나라 청화백자는 순수하고 깨끗한 피부를 중요시했던 것처럼 단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용기 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동그라미 안에 갈색 가루가 보이나요? 이 갈색 가루는 무엇일까요? 이 갈색 가루를 크게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무엇으로 보이나요? 다른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네, 갈색 가루는 바로 개미였어요. 개미를 화장품으로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개미를 먹었는지 발랐는지 알 수 없어요. 화장품 용기에서 나왔기에 화장품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과 이 갈색 가루가 담겨 있던 액체가 식초와 같은 성분이었기 때문에 상처를 소독하는 약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재료로는 동백꽃, 복숭아, 살구의 씨앗으로 기름을 내서 다른 재료들과 섞어 잘 발라지게 하는 기능을 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미목이나 적색분에 기름을 섞어서 입술에 바른다고 했죠? 화요봉주의 화장품을 참고하여 만들었어요. 화요봉주 캐릭터도 예쁘게 만들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덤에서 발견된 화요봉주의 화장품 안의 내용물을 연구해서 조선시대의 화장품 만드는 방법과 최대한 같은 방법으로 현대의 기준에 맞게 화장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조선시대와 비슷한 화장품을 만들어내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것은 조선 후기 고종의 아들인 영친왕의 부인, 영친왕비의 분합이에요. 화요봉주의 화장품에서는 개미가 발견되었죠? 이 화장품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속에 풀솜을 둥글게 뭉쳐놓고 뭐뭐뭐뭐를 얇게 펴서 부드럽게 하여 겉면을 싸서 만들었어요. 이것을 얇게 핀 다음에 부드럽게 해서 겉면을 싸서 만들었대요. 뭘까요? 니은, 이응, 기역, 치읓. 힌트는 실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부드러운 실크.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누에고치였습니다. 와, 누에고치를 화장에 사용하다니. 정말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조선의 단장 이야기와 화장품의 재료, 조선시대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열심히 배웠으니 재미있는 놀이 함께 해보아요. 놀이 첫 번째, 재료 짝꿍 찾기 기억력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카드 뒤집어서 같은 짝꿍이 몇 번에 있는지 짝꿍 찾는 기억력 게임 많이 해봤죠? 오늘 그 놀이를 해볼 거예요. 우리 연습 게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습 게임. 밀랍, 누에고치, 개미, 밀랍, 개미, 누에고치. 우리 두 개씩 같은 재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누에고치는 몇 번에 있나요? 누에고치가 몇 번에 있었지? 누에고치는 몇 번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밀랍, 누에고치, 개미, 밀랍, 개미, 누에고치. 누에고치는 몇 번에 있습니까? 4번, 6번. 누에고치는 4번, 6번에 있었네요. 이제 본 게임으로 넘어가 봅시다. 준비됐나요? 시작! 홍화, 밀랍, 홍화, 누에고치, 누에고치, 개미, 개미, 밀랍. 밀랍은 몇 번에 있나요? 다시 한번 밀랍이 몇 번에 있나 보겠습니다. 확인했나요? 정답은 3번, 8번에 있습니다. 밀랍은 우리 벌집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했죠? 밀랍은 3번, 8번에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이번엔 어떤 것일까요? 개미는 몇 번에 있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개미는 3번, 7번. 개미는 3번, 7번에 있었네요.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놀이. 화요공주에게 어떤 화장품이 필요할까요? 예쁘게 단장한 화요공주입니다. 다음 문제에는 화장이 완성되지 않은 화요공주가 나올 거예요.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면 화장이 완성되는지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화요공주에게 필요한 화장품은 지금 뭔가 아까 예쁘게 화장했던 화요공주의 얼굴과 조금 다르죠? 어떤 부분을 완성해줘야 될까요? 네, 맞았어요. 화요공주에게 눈썹을 그려줘야 할 것 같아요. 미묵은 눈썹을 그리는 재료라고 설명한 적 있습니다. 두 번째, 화요공주가 슬퍼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개미사는 피부를 소독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했었죠? 와, 화요공주의 표정이 밝아졌네요. 세 번째, 화요공주에게 어떤 점이 부족해 보이나요? 예, 입술색을 칠해줘야 할 것 같죠? 입술색을 칠하는 것은 연지. 맞았습니다. 와, 화요공주의 입술이 빨갛게 되었네요.
이번엔 세 번째 놀이.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놀이로 스마트폰 그립에 화요공주 화장품 명기 모양 그리기.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색깔 네임펜과 스마트폰 그립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화요공주 화장품 12가지 중에 우리나라의 것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 청화백자, 칠보무늬, 팔각호의 뚜껑 모양을 그립에다가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더 예쁘게 그려보기도 합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양을 더 그려 넣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나만의 그립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완성한 그립은 여러분의 휴대폰에 부착하여서 활용해 보면 좋겠죠? 오늘의 문화유산은 화요공주의 화장품 명기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퀴즈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조선시대에는 아주 화려하게 화장을 했다. OX. 네, 아니었죠. 조선시대에는 화려함보다는 수수하고 깨끗함을 중요시한 단장을 했어요. 두 번째 문제. 조선시대의 미인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얼굴이 하얗고 옷과 같이 깨끗한 피부. 2번. 쌍꺼풀이 있는 큰 눈. 3번. 작고 빨간 입술. 4번.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 어떤 것이죠? 네, 쌍꺼풀이 있는 큰 눈은 조선시대의 미인이 아니죠. 조선시대 미인은 쌍꺼풀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3번. 화요공주의 화장품 명기 12개 중 딱 하나 우리 조선에 도자기가 있었죠? 이 이름을 맞춰보세요. 이렇게 생긴 것이었죠. 청화백자, 칠보무늬, 팔각호. 홍화백자, 육보무늬, 팔각호. 청화백자, 칠보무늬, 칠각호. 홍화백자, 팔보무늬, 육각호. 어떤 것이 정답인가요? 와, 너무 헷갈리죠? 네, 와, 역시 여러분 대단합니다. 청화백자, 칠보무늬, 팔각호였죠? 네 번째 문제.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화장법은? 예쁜 화장이다. 청결한 피부이다. 네, 청결한 피부이죠. 조선시대에 청결을 중요시했던 것처럼 지금도 청결은 가장 기초가 되는 화장법이죠. 청결은 화장을 하는 어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에게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피부를 위해 청결을 유지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두 건강, 우리 동의보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요.